자, 대한민국에는 많은 법률가들과 많은 헌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대한민국 국민들께 잘못된 헌법을 가르치고 또 헌법을 갖고 장난치는 인간들을 용서하지 않는 이런 학자가 있는 반면에 뭔가 갑자기 조작을 해서 협회를 만들고 협의회를 만들고 이래서 국민을 선동하고 조작하고 거짓말하는 학자들도 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헌법을 조롱하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시면 지금 전국을 누리고 계신 헌법학자 김영선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요일날 날씨도 쌀쌀한데 우리 부울경의 애국동지들 한자리에 모여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산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87년도 결혼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는 형편이 좀 넉넉한 사람은 동남아로 신혼여행을 갔고 보통 사람들은 제주도에 갔었는데 저는 형편이 너무 없어서 이 부산으로 제가 신혼여행을 왔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지금도 그 장소가 있어인데 항구 콘도를 제가 빌려서 신혼여행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그 신혼여행 때 호텔로 제가 데려가지 못하고 이 항구 콘도를 제가로 인도한 게 제가 늘 마음에 걸리는데 뭐 불 끄고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불 끄니까 호텔이나 아니나 똑같아서 이 앞에 분이 제일 좋아하시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가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겸을 하셨는데 이 비상겸을 통해서 국민을 학살한 적이 있나요?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임기 연장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했나요? 전혀 없지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겸을 선포하셨는데 도리어 이재명의 반란 수괴와 이 반국가 세력들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세우면서 급기야 경찰 등과 합세가 되어서 대통령을 구금시키는 그러한 대한민국 전체의 불행한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럼 지금의 그 민주당은요 대한민국 행정부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할 것 없이 주요 요직자들을 탄핵을 시켜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황폐화시켰고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장난감 놀이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지금의 정치 싸움은요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 본질을 보면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헌법 수호 세력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반국가 반란 세력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의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이 더불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김일성이의 회고록의 책자의 이름이 세기와 더불어입니다. 이후에 간첩의 왕 신용복이 쓴 책이 더불어 숲입니다. 또 신용복 사상을 계승하자라고 만들어진 단체가 더불어 숲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 당명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요 김일성의 더불어와 신용복의 더불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 울산, 경남의 모든 애국 동지들은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민주당의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탈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원래 민주당은 정통 야당이었는데 이 인간들이 변질을 넘어서 부패했고요. 반국가 세력들과 합세하면서 이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민주당을 분명히 언젠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반적대 세력으로서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킬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아프죠? 하루하루 우리 모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TV도 볼 수가 없고 TV에 나와 있는 패널들 말을 듣자니 TV 30대를 갖다 놔도 모자랄 정도로 부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그 공중파와 이 종편을 보면 가슴이 폭발해서 터지기 직전에 아픈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행된 불법과 악행은 우리가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는 것이요. 저희는 그래서 눈길을 닫고 살고 있지만 닫기도 어렵고 또 듣자니 속이 터지는 아픈 가슴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고난의 바다와 불붙는 유리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난파시키려고 하고 불에 태우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불타 없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부울경 애국동지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로운 분노와 의로운 불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태워서 불태우려고 하는 인간들을 반드시 불태워 버려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제퍼슨은 뭐라 그랬느냐? 불의가 법이 될 때에는 저항은 의무가 될 것이다 라고 갈판 적이 있습니다. 즉 불법이 일상화되고 있고 더 이상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든 국민들은 저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도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4.19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국가 권력이 불법으로 치달을 때에는 모든 국민들은 이것에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회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맞서서 이 불의와 싸울 것을 헌법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오늘 이 청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앞에 보니까 청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청년은 아니지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요 청춘에 해당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애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청춘과 같은 뜨거움이 있다면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청춘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청춘은 뭐냐? 불의에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청춘입니다. 불의를 보고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청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춘은 불의에 분개하고 저항할 때 우리는 청춘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간에 대통령 하야를 해야 된다, 또는 이번 헌법재판소는 8대0으로 인용될 것이다, 이런 망발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지금 하야를 주장하는 나이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노망든 노인의 망령된 발언에
불가하다고 믿습니다. 노망이 든 노인의 망령된 발언이다. 왜 그러는 것이냐? 대통령의 지지율이 52%를 넘는데 52% 넘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야의 하자도 꺼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8대 0을 떠드는 인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겁먹은 개가 먼저 짖는 법입니다. 지금 예컨대 헌법재판소에서 문용배가 자기 멋대로 재판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속이 터지지만,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속 터지는 인간은 문용배고 이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이 4대4로 기각이 됐습니다. 아시죠? 이상민 장관은 8대0으로 기각됐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4대4로 기각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4명은 죽었다 깨도 탄핵을 인용할 인간이지만, 즉시에 탄핵을 기각하는 4명의 재판관들은, 그 다음에 조한창, 요 4사람은요,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했거나, 또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분들인데, 그 중에 4분이 단합되어서 현재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부결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4사람의 자유우파의 재판관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은 여성이 하나 있는데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이 김복형 재판관은요, 재판관으로 임명될 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인간인 박지원이도 칭찬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그 김복형 재판관은 너무나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 김복형 재판관이 지금 자유우파의 이 재판관들의 중심에 서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컨대 남성과 여성이 있지만 누가 더 제품이 좋습니까? 남성이 좋다고 얘기했지만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아담과 이브 중에서 이브가 훨씬 더 제품이 더 좋은 게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이브는 뼈로 만들었어요. 본 차이나가 훨씬 좋잖아요. 2번째, 모든 작품은요, 뒤에 나온 게 더 개선됐기 때문에 더 좋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도 보시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분이 누굽니까? 대부분 다 여성분이 많아요. 여성분이요. 물론 남자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이 뜻입니다. 김복형 재판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위에서 함께 기도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4대4로 기각이 되는데, 그거 한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흔여 후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일을 잡았지만 당일날 선고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 만들어진 지 30년 넘었지만 이와 같은 망신 중에 망신은 처음 있던 일이에요. 헌법기관이 선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2시간 전에 선고를 못하고 다시 한번 변론을 재개했다고 하는 것은요, 망신 중에 망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한 번 더 열었습니다. 열은 다음에 선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영배가 왜 선거 일정을 못 잡느냐? 내부적으로 지금 쌈박질이 되게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게 사람들이요,
싸우기 시작하면요 서로 대화도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직장 다니실 때 싸워본 적 있죠? 그러면 저 인간 싸울 때는요 밥도 같이 안 먹고 복도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합니다. 저도 그런 거 해봤어요. 성경 말씀은 좀 어긋나지만 예. 우리가 교수끼리 싸울 때도요 4대4로 싸우면요 싸우는 동안에는 복도에서 인사도 안 합니다. 자, 그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 4대4로 싸웠단 말이죠. 이진숙 때 싸웠죠? 마은혁 때도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고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은혁 선고는요 6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꼬우면 되는데 그 한 사람조차도 꼬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요 4대4로 달려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저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놓고 말씀드리지만 4대4로 기각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저는 어거지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박범계나 이석연이는 뭐 8대0 조갑대도 떠들고 앉아있지만 그거는 근거 없이 떠들고 있는 것이고 정확한 논문은 4대4가 될 것이다. 백보 양보해서 한 명이 가면 5대3이 되겠죠? 근데 그 한 명이 갈까요? 못 갈까요? 왜 못 가느냐? 한 사람 가서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통령 변호인단에 조대현 변호사가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인데 이분이 열받아서 재판장에서 나왔어요. 나왔지만 윤갑군 변호인단 대변인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재판을 전면적으로 보이콧하는 것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의논을 했겠죠. 대통령도 변론 끝나면 빨리 결론을 내리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4월 18일까지 어떻게 끌어서 완벽하게 문영배가 이미선을 끌어낸 다음에 하기를 원하지만 대통령은 당당하게 빨리 결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해되시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컨대 4대4니까 우리가 서울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탄이 얼마나 우리가 재판관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3월 1일 날 서울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요 문영배를 욕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이는 이유는 자유파의 재판관 내부를 흔들리지 않게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르는 판단에 달라고 격려하고 성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몰수히 올라와서 우리의 의로운 분노를 표출해야 될 것입니다. 문영배 질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운 재판관 네 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얼마나 사탄의 영향이 강했습니까? 그러나 굳세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몰수히 나와서 이번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야, 헌법학자가 간절히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간절히 세 번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학성 교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4대4가 잠깐만 있어보세요. 4대4가 안 나오면 생애 최초로 거짓말하는 꼴이 되는데 헌법학자가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학성 교수님이 그냥 갈 수도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제가 또 박수를 전해드리도록 특별 서비스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가 내려가기 전에 박수를 소개를 해달라고 다시 올라왔어요. 자, 수고하신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